자, 유압 세 번째 과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압 회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두 개의 실린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과제에서 또 우리가 그 새롭게 좀 나타나 있는 그 부품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런 부품을 하나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이런 부품의 이름이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하셨다면 이게 외부 작동형, 즉 파일럿 작동형 체크 밸브라고 하는 거죠, 그죠? 파일럿 작동형 체크 밸브, 즉 우리가 부품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작동하는 어떤 압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 A 실린더의 공급 라인에서 이렇게 이 체크 밸브를 들어 올리는, 이 체크 밸브에 있는 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작동 라인이 이쪽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을 때는 체크 밸브가 닫혀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이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외부 작동 라인에 압력이 형성이 되면 이 볼을 들어 올려서 이 유로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작동형 체크 밸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고요. 실린더의 동작 순서는 A, B, A, B의 순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A, B, A, B의 순서로 동작하도록 양솔 하나, 편솔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회로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 회로를, 기본 단속 시퀀스 하는 것은, 자,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회로를 같이 보시면, 동작은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스태퍼 방식으로 K1부터 K5의 5개의 릴레이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A 실린더 전진 LS2, 그 다음에 B 실린더 전진 LS4, A 실린더 후진 LS1, B 실린더 후진 LS3의 순서로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A, B, A, B의 순서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파일럿 체크 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A 실린더가 후진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쪽 라인은 T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결국 이 파일럿 체크 밸브의 작동 라인에는 아무런 작동 신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여기는 체크 밸브가 이렇게 꽉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 지금 이 실린더가 후진 상태에 있는데, 후진 상태일 때 이쪽에 있는 어떤 오일들이 이 라인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밸브가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제 슬라이드 타입의 밸브를 사용하다 보면 그 슬라이드와 스풀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그 간극, 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의 공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간극들 때문에 약간의 누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실린더가 이렇게 정지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어떤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에 있는 오일들이 그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회로로서 이렇게 파일럿 작동 체크 밸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쪽 방향에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쪽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크로스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이게 이제 기본 동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연속 동작 과제. 이제 연속 동작 과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앞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셨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기본 동작을 만들어 놓고 추가로 릴레이 하나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유지 회로 하나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작하라고 했으니까 카운터라고 하는 것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카운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동작하고
그 카운터의 접점에 의해서 자동 동작을 끊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자, 동작 확인 한번 해보고 한번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단속 동작이죠. 단속. 이제 한 사이클만 동작하는 게 PB1이고, 이제 연속으로 움직이는 거는 PB2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했고,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A, B 동작하고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속 동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유지보수 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린더 A, B의 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방향 유랑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미터 인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실린더 A, B의 전진 속도를 조절하자라고 했으니까 실린더 A에도 붙여야 되고 실린더 B에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방향 유랑 조절 밸브를 미터 인 방식으로 각각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B 측의 전진 라인에 감압 밸브와 압력 게이지를 추가로 설치해서 유압 회로를 변경하고 감압 밸브를 2메가파스칼 되도록 조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압 밸브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라인의 압력을 낮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감압 밸브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린더 A의 전진 리밋 스위치 LS2를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압력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전진 완료 후에 압력이 설정 압력 3메가파스칼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B가 동작하도록 회로를 변경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리밋 스위치 대신에 압력 스위치를 연결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속 동작 수행하는 동안 램프 1이 점등되고 동작 완료 후에 소등되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자, 연속 동작이라고 하는 그 릴레이가 살았을 때 램프 1을 우리가 병렬로 하나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램프 추가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그런 회로입니다. 자, 우리 회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A, B 실린더에다가 전진 속도, 각각 전진 속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미터 인 방식으로 일방향 유랑 조절 밸브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유랑 조절 밸브 항상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미터 인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거니까 미터 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체크 밸브의 방향을 잘 보시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각각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유지보수 과제는 됐고, 두 번째 유지보수 과제는 우리가 이제 감압 밸브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감압 밸브는 초기 상태의 그 회로의 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감압 밸브를 추가를 할 때, 자, 이렇게 B 실린더의 어떤 전진 압력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T로 이렇게 압력 게이지도 하나 추가를 해야지만 이쪽 라인에 압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시스템 전체의 압력은 이 압력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체 압력을 설정을 하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40바라고 하는 압력을 설정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그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어떤 특정한 실린더나 특정한 어떤 액추에이터의 압력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르게 설정하고자 할 때, 낮게 설정하고자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감압 밸브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의 압력만을 우리가 낮추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감압 밸브. 자, 그래서 이제 이 감압 밸브도 지금 실린더가 전진할 때의 압력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후진할 때, 이 실린더가 후진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쪽 방향의 체크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감압 밸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체크 밸브를 추가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과제는 우리가 LS2 대신에 압력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설정한 압력이 됐을 때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LS2를 제거하고
이 실린더가 A 실린더가 완전히 전진했을 때 그때 압력이 형성되는 라인은 지금 이쪽 부분이죠. 그죠? 이쪽 부분이 전진할 때 압력이 형성되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T로 압력 스위치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의 압력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과제에서 만약에 30바라고 했다면 30바가 됐을 때 여기에 스위치의 접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의 접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LS2의 접점 대신에 이 압력 스위치의 접점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압 라인은 이렇게 이제 따주면 되고, 이 프레셔 스위치의 라인을 LS2가 있던 자리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K1 동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K1이라는 게 A 실린더 전진이니까 A 실린더가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프레셔 스위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30바가 됐을 때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LS2를 대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압력 스위치 사용하는 과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램프 추가하는 과제가 있었죠. 그죠? K0 자동 신호, 그러니까 연속 신호가 살아 있을 때 램프를 추가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렇게 K0의 접점을 따서 램프를 연결을 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바로 램프를 이렇게 병렬로 하나 같이 연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전체 유지보수 과제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동작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 단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진해서 압력이 지금은 뭐 그냥 압력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쭉 갔을 때 이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프레셔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서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마 밸브의 라인 쪽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우리가 문제에서 20바로 줄인다라고 했었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동작 했을 때 네,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